사람이 내 곁을 떠나려 할 때에 우리는 대개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너무 쉽게 체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붙잡으려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진심으로 아끼는 인연일수록 함부로 놓아버려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매달린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붙잡으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 인연은 더 멀어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지나치게 조급해졌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정성으로 깊어질 수는 있어도 불안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인간관계도 노력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도 노력하면 성과가 나오고 일도 성실하면 길이 열리고 사람 사이도 진심을 다하면 결국 통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해도 상대가 이미 마음을 거두었다면 그 마음은 내 힘만으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현실이었고 동시에 사람이 성숙해지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며 살았습니다. 친했던 이가 멀어지기도 했고 오래 의지했던 관계가 생각보다 허망하게 끝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떠나는 순간에도 내 마음의 품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나가는 자리에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사랑할 때 다정함보다 떠나보낼 때의 태도가 그 사람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 떠나가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붙잡아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냉정하게 등을 돌리지도 마십시오. 그 대신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따뜻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가 멀어질수록 더 격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운함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자존심이 되어 결국 상대를 찌르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쏟아낸 말들은 대개 관계를 되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지막 기억만 상하게 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본래 억지로 묶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머물고자 할 때 이어지는 것이지 한 사람의 예습만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관계가 흔들릴 때 상대의 마음보다 내 불안을 먼저 붙듭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해명하고 설득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더 지치고 더 초라해집니다. 저 눈에 그 모습을 인생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은 되게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하는 집착이 깊어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사람은 누구나 상실을 통과하며 성숙해집니다. 저 역시 어려운 시대를 지나오며 많은 것을 잃었고 원한다고 해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일찍 배웠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가난의 무게 속에서 살아가던 시절에는 붙잡고 깊다고 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시간도 환경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내 곁의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떠나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발걸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흔들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토록 두려운가? 왜 이 사람을 잃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는가? 왜 나는 사랑보다 불안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주 상대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대보다 내 안의 공허함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인연 앞에서는 상대를 설득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관계가 어려워질 때 오히려 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심을 전하는 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한다고 마음이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은 대개 소란 속에서보다 고요함 속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가는 이를 붙잡기 위해 수심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길지 않습니다. 짧지만 따뜻하고 담백하지만 깊은 말이 오래 남습니다. 무엇보다 그 말 속의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 그 말이 짐이 되지 않고 기억이 됩니다. 예, 저라면 이런 순간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안을 바랍니다. 이 한마디에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붙잡지 않겠다는 절제이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미워하지 않겠다는 자비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이 아플수록 사람은 상대를 원망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원망은 내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때로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내 삶 전체가 탁해집니다. 하지만 보내야 할 사람을 보내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잃지 않으면 그 관계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내 마음에는 상처 대신 품격이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착한 척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속으로는 붙들고 싶으면서 겉으로만 태어난 척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인연이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힘. 내가 다 잘해도 관계는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힘. 그리고 그것이 내 존재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힘입니다. 이 힘이 생겨야 비로소 사람은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매달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억지로 붙들지 않고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더 분명히 느낍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내 곁에 붙들어 두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이별 앞에서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떠나는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그렇다고 차갑게 무너지지도 않으며 조용히 상대의 길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관계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고 때로는 훗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리까지 남겨둡니다. 사람은 자기를 억지로 붙은 사람보다 끝까지 자기를 존중해 준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의 곁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조급하게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말로 상대의 마음을 몰아세우지도 마십시오. 인연은 손으로 움켜갈수록 흘러내리는 물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마지막까지 여러분 자신의 품위를 지키십시오.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좋은 사람으로 남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평안을 바랍니다. 그 말이 상대를 반드시 돌아오게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말은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지게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인생은 붙잡아서 지키는 것보다 조용히 놓아주었을 때 더 깊이 남는 법입니다. 인연은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기 반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 내가 한마디만 덜 했더라면 이 사람이 떠나지 않았을까? 물론 관계를 돌아보는 성찰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별을 내 부족함 하나로 설명하려 하는 태도는 또 다른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관계란 언제나 두 사람의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간을 공부해 왔습니다. 철학은 결국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학문이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언제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만 또한 어떤 관계도 내 뜻대로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둘 동시에 이해해야 비로소 성숙한 삶이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얻는 것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 모든 사람을 내 곁에 머물게 하려는 욕심이야말로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저 사람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이 이해하면 더 많이, 참으면 더 많이, 양보하면 관계는 결국 지켜질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해도 상대가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관계는 어긋납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상대가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면 그 인연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성의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관계가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평범하지만 어려운 진실일 뿐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가 나는 노력했으니 저 사람도 응답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진심을 다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서운합니다. 애쓴 만큼 인정받고 싶고 준 만큼 돌려받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특히 마음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주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깊이의 마음을 되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억울해하기 시작하면 사랑은 계산이 되고 관계는 시험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사람 사이에 온기는 사라지고 긴장만 남게 됩니다. 살아보니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들은 상대를 붙잡는데 힘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함께 있을 때에 진실하고 떠나려 할 때도 상대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깊은 애정이 있을수록 상대의 의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존중받는 자리에는 오래 머물고 통제받는 자리에서는 결국 떠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살아오며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의 마음은 설득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위기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되게 불안합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조급함은 상대에게 압박으로 전달됩니다. 나는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말하지만 상대는 숨 막힘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는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연이 흔들릴 때일수록 말의 양보다 마음의 상태를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으로 말하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말하는가의 질문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려면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 머물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함께 견디려는 책임감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하지만 오래가는 관계는 감정 위에 의지와 품성이 더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떠나려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의지의 균형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만 더 애쓴다고 해서 무너진 균형이 저절로 회복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한쪽이 과하게 매달릴수록 다른 한쪽은 더 멀어지기 쉽습니다. 관계는 끌어당긴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머무를 이유가 남아있을 때 지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인연도 있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오래내 우정도 그렇고, 서로의 책임이 있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중한 의 관계라 해도 이미 한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다면 그 현실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집착이 되고 집착은 결국 관계뿐 아니라 나 자신까지 무너뜨립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하는 많은 행동들이 사실은 불안을 숨기 위한 몸부림일 때가 있습니다. 그 몸부림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나도 초라하게 만듭니다. 저는 관계가 깨지는 순간보다 깨져가는 관계를 부정하는 시간이 더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멀어지고 있는데 아직 아니라 우기고 이미 끝나가는데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수록 마음의 상처는 깊어집니다. 차라리 담담하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관계는 나 혼자 지키려고 애쓰고 있구나. 지금 이 대화는
서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이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사람은 조금씩 집착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면은 알게 됩니다. 인생에는 내 힘으로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이 분명히 나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부는 내가 하면 되고, 일은 내가 책임지면 되고, 품성은 내가 닦으면 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마음은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 진심을 다하는 것이지, 그 진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까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분명히 알아야 관계에서도 자유가 생깁니다. 내가 할 몫은 다도의 상대의 묵지 대신 짊어지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떠나가려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저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돌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겸허히 인정하고, 그러나 그 이후의 선택은 상대에게 맡겨야 합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달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해하지만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자유를 인정하고 내 자존을 지키며 관계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른의 사랑입니다. 인연은 혼자의 애우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함께 걸으려는 두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길이 이어집니다. 한 사람만 서둘러 앞서가도 길은 어긋나고 한 사람만 뒤에서 끌어당겨도 길은 멈춥니다. 인연은 나란히 걸어갈 때만 유지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관계 앞에서 혼자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면 그 애음을 조금 내려놓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는 지금 두 사람이 함께 지키고 있는가? 아, 나 혼자 무너지는 벽을 떠받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해질 때 사람은 비로소 관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붙잡는 사람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사람이 떠나려 할 때 우리는 대개 마지막 말을 잘못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말이 길어지고 서운함이 커지면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가는 순간에는 진심보다 감정이 먼저 앞서기 쉽습니다. 나는 붙잡고 싶어서 말하는데 그 말은 어느새 상대를 몰아세우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왜 나를 떠나느냐?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당신은 편하냐? 이런 말들은 순간에는 속이 조금 시원할지 모르지만 관계의 마지막 자리를 더욱 차갑게 만들 뿐입니다. 알아보니 떠나는 사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은 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한마디의 품격이었습니다. 저는 관계가 멀어질수록 말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말만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다정할 때보다 상처받았을 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플 때도 인간다운 말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인격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떠나는 사람 앞에서 울 수는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상대를 모욕하지 않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며 마지막까지 따뜻함을 남기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짧아도 오래 남습니다. 내가 오래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인간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별 자체가 아니라 이별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잃는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옅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내 뱉은 말로 인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면 그 상처는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가 끝나가는 자리일수록 더더욱 내 말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내 자존심을 버리거나 원망 때문에 상대를 찌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상대를 붙잡지도 못하고 내 마음만 더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결국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안을 바랍니다.
이 말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관계를 대하는 성숙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상대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은 억지로 붙잡지 않겠다는 절제가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평안을 바란다는 말은 끝까지 미워하지 않겠다는 따뜻함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둘 중 하나를 택합니다. 붙잡거나 차갑게 끊어버리거나. 그런데 성숙한 마음은 그 두 극단 사이에서 인간다운 길을 찾습니다. 붙잡지는 않칠게 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어른의 태도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약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나를 더 쉽게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차분함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은 붙잡으면서 흔들리고 화를 내면서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강한 사람은 아픈 마음을 품고도 말에 질서를 잃지 않습니다. 떠나는 사람 앞에서 끝까지 자기 품위를 지키는 사람은 관계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자기 자신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에 사람을 관찰하며 살았습니다. 예, 학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인간을 이해하려는 일이고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의 무게를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큰 사건보다 한마디 말에 오래 붙들릴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떠나온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떠난 이유보다 마지막에 들었던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나를 붙잡던 목소리, 원망하던 눈빛, 혹은 조용히 평안을 빌어주던 태도, 이 마지막 기억이 훗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관계를 다시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별의 순간에 남기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관계의 마지막 얼굴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해야 다시 돌아오겠느냐 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 좋은 말을 흉내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심이 없으면 상대도 압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조종하는 요령이 아니라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자기 마음을 바르게 두는 태도입니다. 정말에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이 힘을 갖습니다. 내가 아직 미움과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억지로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사실 사람은 떠나는 상대 앞에서 작아지는 자기 자신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했던 마음이 컸던 만큼 그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차갑게 말합니다. 상처받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먼저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차가움이 꼭 강함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를 감추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저는 차가움보다의 따뜻한 절제가 더 어렵고 더 품격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워하지 않게 매달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인생에서 아름다운 관계는 만나던 순간보다 헤어지던 순간에 더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끝이 좋지 않으면 지나온 시간마저 흐려집니다. 반대로 마지막이 단정하고 따뜻하면 비록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그 관계는 한 사람의 내면에 오래 남는 좋은 기억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관계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상대는 떠날지 몰라도 내 말은 내 안에 남습니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군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너무 많은 말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흔들 수 있는 표현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명하는 사이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짧고 맑은 말이 더 깊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나 자신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은 떠나는 인연 앞에서도 내 마음의 선함을 지켜줍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을 붙잡는 힘은 간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품격에 있습니다. 떠나는 순간에도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가? 상처를 받아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이 결국 한 사람의 깊이를 만듭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남길 말은 그 사람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면서 동시에 내 삶을 위한 마지막 절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떠나려 할 때는 말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인격이 담긴 한마디를 남기십시오. 짧지만 따뜻한 말, 담백하지만 깊은 말, 원망이 아니라 평안을 담은 말, 그런 말은 관계를 억지로 되돌리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무너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런 말이 가장 늦게, 그러나 가장 깊게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붙잡고 싶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오래 지켜온 관계일 수도 있고, 내 삶을 버티게 해주던 어떤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상하게도 정말 소중한 것일수록 내 뜻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몹이 억울했습니다. 내가 진심을 다했는데 왜 이뤄야 하는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떠나가야 하는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소유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실을 견디는 힘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공부하며 살아왔지만 사람을 이해하게 된 것은 책보다 삶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며 배운 것들이 제게는 더 큰 스승이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지나면서 저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찍 배웠습니다. 어떤 것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붙잡고 싶어도 떠나며 어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나만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내 마음까지 함께 무너지게 둘 것인가? 아니면 고통 속에서도 내 중심을 지킬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의 상실을 큰 불행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 고통은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보니 상실, 그 자체보다 상실을 대하는 태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더 많이 결정한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이별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 더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붙들려 오래도록 자신을 잃습니다.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잃지 않은 것을 세는 사람이 있고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떠난 사람만 바라보면 삶 전체가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떠난 뒤에도 남아있는 나의 시간, 나의 책임, 나의 성장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상실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 예. 저 역시 삶에서 수많은 아쉬움을 지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믿는 가치들, 내가 꿈꾸던 미래를 모두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이룰 수 있었고 어떤 것은 끝내 놓쳐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조건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너짐 속에서도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떠나갔을 때 우리는 자주 그 사람과의 추억 속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달리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에 끝없이 되짚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대부분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더 탁하게 만듭니다. 그런 순간일수록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떠났는가를 계속 묻기보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과거를 분석하는 일보다 현재를 바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상실의 이유를 다 알아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되게 다시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제가 오래도록 믿어온 것은 인간의 품격은 평온한 날보다 어려운 날에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누구나 여유롭고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었을 때에도 여전히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향해 저주를 쏟아내지 않고 자기 상처를 핑계로 타인을 무너뜨리지 않으며 아픔 속에서도 자기 할 일을 해나가는 사람. 예, 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종종 강함을 큰 소리와 냉정함에서 찾지만 제가 본 진짜 강함은 상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조용한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지키는 데에 관심이 많지 사랑을 잃은 뒤 자신을 지키는 법은 잘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별이 오면 마치 인생 전체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가치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시간, 내가 쌓아온 성실, 내가 지켜온 양심, 내가 배워온 지혜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떠난 인연이 아니라 떠난 뒤에도 남아있는 자신의 내면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흔들릴수록 더 돌아봐야 할 것은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의 기반입니다. 저는 사람이 늙는다는 것을 단순히 나이를 먹는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상실을 견디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하나를 잃으면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 살아갈수록 알게 됩니다. 인생은 잃으면서도 계속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사람은 더 넓어집니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전보다 덜 조급해지며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조금씩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실도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상실을 미움으로 남길 것인가, 성찰로 바꿀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잃은 뒤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사람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언제나 떠난 쪽을 향해 먼저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남아있는 쪽이 살아내야 합니다. 밥도 먹어야 하고 해야 할 일도 있고 돌봐야 할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실은 오지만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픔이 클수록 더더욱 일상으로 돌아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내 몸을 돌보고 내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작은 성실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는 인연 앞에서 너무 오래 무릎 꿇고 있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슬퍼하십시오. 눈물이 나면 우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군가 떠났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자기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하는 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어떤 품성을 지키며 늙어가고 싶은지를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성찰이 있을 때 상실은 단순한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한 사람을 더 깊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인생은 붙잡는 힘보다 견디는 힘으로 완성됩니다. 소중한 것을 얻는 기쁨도 필요하지만 잃은 뒤에도 무너지지 않는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저 역시 긴 세월을 지나오며 이 진실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삶은 언제나 내게 원하는 것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계속 일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떠난 사람을 다시 돌려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떠난 뒤에도 내 인생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은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언젠가 다시 누군가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억지로 붙잡아서가 아니라 상실을 지나며 더 깊어진 내면의 평온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이 괴로운 것은 누군가 떠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떠난 사람보다 떠난 뒤에도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더 오래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가 끝난 후에도 그 사람의 그림자를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갑니다. 몸은 이미 멀어졌는데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되짚고 내가 무엇을 더 했더라면 달라졌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되게 마음을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매일 새롭게 꺼내 만지는 일에 가깝습니다. 저는 살아오며 사람이 현재의 현실보다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기억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자주 보았습니다. 실제로 내 곁에 사람이 없는 것보다 그 사람이 아직 내 안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큰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의 관계의 상처는 대개 바깥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내면의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끝난 일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표정, 마지막 장면, 내 실수, 내 아쉬움, 내 분노를 계속 끌어와 대감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한 장면에 붙들려 사는 셈이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주 착각합니다.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만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에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버려졌다고 느끼는 두려움, 이해받지 못했다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한데 얽혀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을 생각하면 단지 그리운 것이 아니라 분하고 허전하고 부끄럽고 서러운 감정까지 함께 올라옵니다. 이 감정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람은 떠난 인연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런 순간일수록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 자체를 그리워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시절에 나를 놓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채워지던 내 공허함을 사랑했던 것인가? 이 질문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아픈 질문을 통과해야만 사람은 자기 감정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떠난 사람보다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 생긴 빈칸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자리를 바라보며 언젠가 다시 채워질 것처럼 기대하고 기다리고 실망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정작 현재의 내 삶은 멈춰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이미 떠난 사람은 현실에 없는데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사람은 부족함도 있고 실망도 주지만 기억 속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니다. 우리는 종종 실제의 상대가 아니라 미화된 기억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함께 웃던 순간 따뜻했던 말 나를 이해해주던 한 장면만 확대해서 붙들고 나머지는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떠난 인연은 점점 더 특별한 존재가 되고 현재의 삶은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라기보다 상실 앞에서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치유의 시작은 잊으려 했쓰는데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억지로 잊으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이 떠올립니다. 중요한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픔으로 붙들었다면 이제는 이해로 알아봐야 합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왜 이 상실이 나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리는지 조용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잃은 슬픔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드러난 내면의 결핍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관계 하나가 끝났을 뿐인데 왜 내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사람이 자기 마음의 파문을 바로 볼 수 있어야 성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떠났을 때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요동을 멈추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돌을 던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식을 찾아보고 지나간 대화를 다시 읽어보고 돌아올 가능성을 계산하고
혼자 수십 번의 가정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연못은 잠잠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는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물결을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 마음은 평안해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평안을 원한다면 먼저 내 손으로 던지고 있는 돌멩이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떠난 사람을 떠올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내 삶 전체를 끌려가게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움 때문에 하루를 무너뜨리고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자기 존엄까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어른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삶의 중심을 내주지 않는 것, 아프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 흔들리지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런 태도가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살아보니 떠난 사람을 오래 붙잡고 있는 마음에는 대개 자신을 놓친 흔적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부터 나는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고 아이살을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해 스스로를 해 돌보지 않게 됩니다. 마치 떠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떠난 사람은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남아있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손해는 온전히 내 몫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받은 시기일수록 더 자기 생활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몸을 움직이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생각을 정리하는 일, 이런 평범한 일상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들어 줍니다. 사람은 종종 큰 깨달음으로 회복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회복은 아주 작고 반복적인 데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 밀린 일을 하나 처리하는 것, 바람을 새며 걷는 것, 책 몇 쪽을 읽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건강하게 견디는 것, 이런 사소한 성실이 내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상실은 늘 사람을 과거로 끌고 가지만 삶은 현재에서만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떠난 인연 때문에 힘들수록 더더욱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가장 현실적인 치유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분명히 느낍니다. 사람을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더라도 내 삶의 주인이 다시 내가 되는 상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떠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존재가 내 하루를 좌우하게 두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남긴 자리에 미움이나 집착 대신 고요함이 머물게 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로워진 사람만이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놓지 못해 괴롭다면 자신을 탓하기보다 먼저 이해해 보십시오.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붙들고만 있으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떠난 인연보다 더 오래 여러분을 지켜주어야 할 사람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람의 그림자보다 내 삶의 빛을 더 오래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상실을 겪고 있지만 이 상실이 나 자체는 아니다. 나는 아프지만 여전히 살아갈 사람이고 다시 나를 돌볼 사람이며 끝내는 이 마음을 지나 더 깊어질 사람이다. 바로 그 믿음이 떠난 인연보다 더 오래 여러분 곁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정말 떠난 인연이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쉽게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연의 돌아옴은 내 뜻대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떠난 인연이 돌아올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내 마음이 먼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악은 누군가 다시 돌아와도 그 관계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예,
예, 겉으로는 다시 만난 것 같아도 내 안의 불안과 집착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결국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예. 저는 살아오며 관계의 회복은 상대의 변화보다 내 마음의 평안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자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연락을 기다리고, 설명을 기다리고, 후회를 기다리고, 사과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점점 더 상대에게 묶입니다. 하루의 기분이 그 사람의 한마디에 달려있고, 삶의 방향이 그 사람의 선택에 흔들리게 됩니다. 아,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의존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른의 사랑은 기다릴 수는 있어도 기대에 자신을 맡기지는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리울 수 있고 생각날 수도 있고 문득 서늘한 허전함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파문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떠나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파문이 일어난 사실보다 그 파문을 내가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 수없이 분석하고 언젠가 돌아올 장면을 상상하고 내 말 한마디를 후회하고 과거의 순간들을 다시 꺼내어 확인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잠잠해질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두고 마음이 쉼을 잃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쉼을 잃으면 관계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두려운 것만 상상하며 현실보다 감정에 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떠난 인연을 생각할수록 먼저 내 마음을 쉬게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쉬게 한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억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끊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내 마음을 몰아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왜 나는 잊지 못하는가? 왜 나는 아직 힘든가? 왜 나는 이 사람 없이 괜찮지 못한가? 하고 자신을 다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픈 마음은 꾸짖는다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쉬게 두어야 가라앉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절실히 느낍니다. 예. 젊었을 때는 열정이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하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 힘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 늘 열정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더 애쓴다고 좋아지지 않고 어떤 이별은 더 간절하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맑음입니다. 내가 지금 이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내 욕심과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바로 이 맑음이 있어야 잘못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잔잔해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소중했는지, 아니면 내가 그 관계에 지나치게 나를 걸고 있었는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잃으면 초라해질까봐 두려웠던 것인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유가 사랑인지 미련인지 자존심인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요동칠 때는 이런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감정은 크고 시야는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마음의 소음을 낮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야 진실이 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평안을 소극적인 태도로 오해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평안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상대가 어떻든 내 하루를 무너지게 두지 않고 외로움이 밀려와도 자기 생활을 지키며 답이 없는 생각에 밤을 다 내주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결코 약한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뜻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평생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공부하고 글을 쓰고 강의하고 생각하는 일을 오래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은 거창한 위로보다 반복되는 삶의 리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관계로 인해 마음이 무너졌을수록 더더욱 생활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몸을 움직이고 맡은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일. 이런 소박한 질서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내 삶을 다시 제자리로 놓으려는 작은 성실 속에서 조금씩 자랍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단지 나를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콧방귀 놀랍게도 사람이 정말 평안해지면 관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돌아오지 않을까 조바심 냈던 일을 이제는 돌아오면 돌아오는 대로 차분히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연락 한 번에 마음이 뒤집혔다면은 이제는 그 연락의 의미를 조금 더 분별 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 위에 지혜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이 다시 안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흐린 상태에서의 재회는 대개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맑아진 뒤의 만남은 비록 짧아도 서로를 더 바르게 볼 수 있게 합니다. 혹시 정말 그 사람이 돌아온다 해도 돌아오게 만든 것은 내 집착이 아니라 내 변화여야 합니다. 내가 더 간절히 매달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건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하더라도 그 관계가 예전의 불안과 반복을 넘어서게 됩니다. 떠난 인연이 돌아오는 가장 좋은 길은 그것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끌어당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이 고요하고 내 삶이 단단하고 내 마음이 맑아지면 관계는 그때 비로소 얼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떠난 인연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먼저 그 사람의 발걸음을 상상하지 말고 내 마음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조용히 숨을 고르고 흔들리는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나 그 감정에 인생 전체를 맡기지는 마십시오. 돌아옴은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인생은 누군가를 붙잡으려 애쓰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에게 더 좋은 답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돌아와도 좋고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바로 그 마음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노예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연은 억지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으면 머물고 떠나야 하면 떠나는 것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평안이야말로 결국 우리를 가장 깊이 지켜주는 힘입니다. 예, 살다 보면 떠났던 인연이 다시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떠났던 사람은 단순히 다시 온 사람이 아니라 내게 상처와 질문을 함께 남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에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온 인연은 무조건 받아들일 일도 아니고 무조건 밀어낼 일도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인연을 다시 바라보는 자기 마음의 눈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면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돌아왔다는 사실과 다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후회해서 돌아오며 어떤 사람은 정말 철이 들어서 돌아옵니다. 예, 겉으로는 모두 같은 돌아옴처럼 보이지만 그 안의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돌아왔다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왜 돌아왔는가 하는 마음의 진실입니다. 저는 사람이 관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순간이 바로 이 재회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나간 동안의 공백이 컸던 사람일수록 다시 만난 기쁨 때문에 중요한 질문을 건너뛰기 쉽습니다. 왜 다시 왔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다시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인가? 아니면 잠시 흔들린 것뿐인가? 이 질문들을 해 차분히 보지 못하면 사람은 같은 상처를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다시 말에 돌아온 인연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용서와 신뢰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보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신을 더 괴롭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상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다시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용서는 내 마음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신뢰는 관계의 미래를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해서 곧바로 예전처럼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따뜻함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입니다. 살아보니 사람은 말보다 태도에서 더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돌아온 사람은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미안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후회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는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통과해 왔는가입니다. 떠나 있던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았는지, 이전과 같은 상황이 다시 왔을 때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은 순간에 감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온 인연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천천히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사랑해야 하는가? 다시 멀어져야 하는가를 서둘러 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는 동시에 내 마음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아직 외로워서 이 사람을 붙잡고 싶은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내 상처가 보상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여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였던 것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 없이 재회를 받아들이면은 관계는 다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따뜻함과 단호함이 함께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지킬 수 없습니다. 따뜻함만 있으면 또다시 이용당하거나 흔들릴 수 있고 단호함만 있으면 마음이 다쳐서 좋은 인연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게 맞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경계까지 무너뜨리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반갑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예전처럼 무방비하게 모든 문을 열어젖혀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운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를 알고도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온 사람에게 조건을 두는 것은 너무 계산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언제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는 관계는 결국 감정에만 휩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의 상대가 반복적으로 무책임했다면 이번에는 책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상대가 소통을 피하고 떠났다면 이번에는 어려움 앞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전에 나를 쉽게 놓았던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무엇이 그 행동을 바꾸게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관계를 가볍게 다루지 않겠다는 성숙함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에 콧방귀 받아들이는 것보다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 젊을 때는 사랑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진심이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마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습관으로 관계를 만들고 작은 태도로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인연을 다시 품으려면 먼저 내 안의 질문이 조용히 납득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달라졌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은 편안한가? 이 관계는 다시 시작될수록 내가 더 작아지는가 아니면 더 건강해지느니 질문에 마음이 자꾸 불안으로 답한다면 그것은 아직 받아들일 때가 아니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눈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표정도 함께 읽는 일입니다. 어떤 관계는
상대가 진심이라 해도 지금의 내 삶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다시 시작할 수는 있어도의 예전과 같은 자리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어른의 지혜입니다. 인연은 돌고 돌아 다시 올 수 있지만 시간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떠나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고 그 사람도 다릅니다. 그러니 재회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판단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현재의 눈으로 다시 보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 저는 결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예, 예, 마음 한편이 계속 움츠러들고 다시 상처받을까 불안하고 기쁨보다 긴장이 더 크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스럽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상대의 태도에서 이전과 다른 책임감이 느껴지거나 또한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다면 그 관계는 다시 꽃 피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재회를 결정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온 인연 앞에서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의미를 과장하지 마십시오. 반갑더라도 천천히 보십시오. 따뜻하되 흐려지지 말고 열어 무너지지 마십시오. 용서할 수는 있어도 신뢰는 다시 쌓아야 하며 사랑이 남아 있어도 기준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사람은 한번 떠났던 인연 앞에서도 상처의 반복이 아니라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는 과거의 아픔을 되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미련 없이 따뜻하게 보내줄 줄 아는 것도 역시 지혜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결국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끝까지 붙들어두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떠나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힘,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무너지면 자신의 인생도 함께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고 믿던 사람이 멀어지고 오래 함께할 것 같은 인연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버리면 마치 내 삶의 한 부분이 잘려나간 듯한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세월을 지나며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곧 나를 잃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떠날 수 있어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끝까지 내 손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의 관계를 지키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어떻게 하면 멀어지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실망시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게 할까? 물론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바람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끼는 인연이라도 각자의 시간과 선택 앞에서 멀어질 수 있고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끝내 닿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비로소 배웁니다. 사랑의 전부가 소유가 아니며 관계의 성숙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에서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살아오며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예, 예.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관계가 끝나는 방식이에 그 관계의 깊이를 말해주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한 사람의 인품을 말해준다는 점입니다. 만날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별의 순간에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으며 떠나는 사람 앞에서도 자기 존엄을 지키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연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으면 머물고 떠나야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 안심하고 버려지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치가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어야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은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연이 소중할수록 더더욱 내 삶의 중심은 내 안에 세워두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가족과의 이별, 친구와의 거리, 젊은 날의 꿈과의 이별, 건강과의 이별, 익숙했던 시간과의 이별. 인생은 어쩌면 계속해서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연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지 않는가입니다. 사람을 떠나보낼 수는 있어도 인간, 나움을 잃지 말아야 하고 상처를 받을 수는 있어도 양심을 잃지 말아야 하며 외로울 수는 있어도 자기 존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이별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예, 저는 행복이라네 많은 사람을 내 곁에 두는 데서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감에서 더 깊은 행복이 나옵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며 오랜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 인연을 조용히 마음속에 놓아준 뒤 자기 삶을 더 단단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상실을 겪었지만은 그 상실이 남긴 결과는 다릅니다. 한 사람은 과거에 붙들려 살고 다른 한 사람은 상실을 통과하며 더 깊어진 사람이 됩니다. 결국 차이는 누가 떠났는가가 아니라 떠난 뒤에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관계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품격입니다. 누군가의 곁에 남아있는가 보다 내가 그 사람을 대하며 어떤 사람으로의 남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중요해진다고 봅니다. 젊을 때는 성취와 소유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인격과 태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잡아 두었는가 보다 얼마나 바르게 관계를 맺고 떠나보냈는가. 이것이 결국 한 사람의 삶을 말해줍니다. 떠나는 인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내 마음에 미움보다 평안히 오래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결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남을 미워하면 그 미움은 내 안에 오래 남아 삶 전체를 흐리게 합니다. 반대로 보내야 할 사람을 보내면서도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그 이별은 비록 아프더라도 내 인생을 망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상하게도 사람은 누군가를 잃고 난 뒤에야 자기 삶을 더 분명히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는 몰랐던 내 약함, 내 집착, 내 두려움, 내 허영을 상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 처음에는 그것이 괴롭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큰 공부가 됩니다. 나는 왜 이토록 붙잡으려 했는가? 나는 왜 떠나는 사람 앞에서 흔들렸는가? 나는 왜 누군가의 존재에 내 삶 전체를 걸어버렸는가? 이런 질문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상실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자각으로 데려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인생의 지혜란 모든 인연을 지켜내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떠나는 인연 앞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지키고 돌아오는 인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별하며 남아있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성장하지만 관계에만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인연은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고 떠나야 한다면 그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어느 쪽에서도 내 인격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별이 여러분의 전부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으며 맑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붙잡지 못한 인연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관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따뜻함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 분미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인연을 대하는 가장 성숙한 태도이며 동시에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는 길입니다. 예. 그리고 결국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떠난 누군가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낸 우리 자신의 깊어진 마음입니다.